김 대표가 정리수납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는 부산. 그녀와 함께 일했다는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정리수납에 대해서 되게 엄청나게 열정과 의지와 프라이도 있고 와 얘기 듣다가 보면은 그 말에 압도를 당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보기보다 또 젊으셨고요. 외향적이고 활발하신 여자 사업가 스타일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신감이 있어 보이죠. 네. 오늘은 방송국 관계자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오늘 연예인 된 기분입니다. 방 정리와 아이 정리를 의뢰를 하셨습니다. 그 강연도 하고 방송에도 정말 많이 출연하셨나 봐요. 그럼요. 한번 가보실까요? 리포터 같은 느낌인데요. 밝은 에너지와 넘치는 자신감으로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다니며 솔선수범했다는 김 대표. 그런데 무슨 일일까요? 본인은 개인 집도 정리를 하지만 나는 동사무소 뭐 이런 데서 이제 취약계층 집 정리하는 거를 많이 하셨다고 본인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관을 타서 일을 할 거다. 이러면은 우리는 밥 벌어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유력 인사들과 교류하며 정리수납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넓혀갔습니다. 막 누굴 만났다, 어디 대표를 만났다, 어디 교수를 만났다, 나중에는 그 모 국회의원하고 만나가지고 사진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시고. 한번 이제 관공서에 이제 실장님께 이거 우리도 진행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랬더니 한번 진행을 해봐라. 그래서 부산의 16개 구군에 있는 저기 취약계층들의 명단을 쫙 저희가 받아가지고 오케이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집정리랑 완전 환경정리 도와드리는 사업이었어요. 부산의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복지사업을 맡게 된 김 대표. 집을 맡긴 이웃도 담당 공무원에게도 반응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봐서는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일 있는 것 아닌가요?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사업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야 남은 돈 나한테 좀 붙여라 이러시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거기서 안 됩니다라고 또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대표가 어쨌든 보내라고 하니까. 그래서 돈을 싹 빼가더니만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 월급날은 자꾸 다가오는데 김 대표가 돈을 가져간 이후 회사의 통장 잔고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월급을 줄 돈도 없었습니다. 월급을 제대로 못 받으셨어요? 네. 월급을요? 실망을 좀 많이 했었죠. 이거는 대표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건데 준다는 소리는 정말 잘하세요. 그리고 날짜도 본인이 정하세요. 그러면 안 들어와서 막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건데 왜 뭐 안 기다리냐면서 화를 내셔서 뭐 오히려 화를 내세요? 사실 조금 제가 입장이 불안한 마음. 근데 불안한데 내가 그 있으면 돈 100만 원이잖아, 200만 원이잖아, 지금. 막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솔직히 말하면 자기는 이 안에 직원이잖아. 그래도 임금은 제대로 챙겨주시는 게 우리. 맞습니다, 맞는데 하고 싶어도 말을 좀 참아야 될 때가 있고 또 오늘 장소 보고 좀 한꺼번에 뭐 말을 할 때가 있고 이거를 잘해야 된다. 김 대표라며 치가 떨린다는 두 사람. 김 대표에게 받아야 할 돈이 많습니다. 심지어 김 대표는 두 사람에게 돈까지 빌려간 상황. 왜? 아이고. 두 사람은 아직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대표가 저렇습니까? 여러 임금이 체납된 상황에서도 각종 언론, 방송 노출에 적극적이었다는 김 대표. 김 대표님은? 여기 파란 옷. 요분이 저고요. 그거 본인이세요? 네, 요게 저고요. 야, 이거 되게 유명한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처음에는 그래서 좋다. 부산권에서만 할 줄 알았어요. 부산 경남권에서만. 근데 뭐 갑자기 뭐 강원도가 나오고 이 선생님들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 교통비나 뭐 식대나 숙박비 이게 방송국에서 지원이 그 돈이 나와요 하니까 아니래요. 금전관계가 안 좋다는 거를 완전 이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방송에 얼굴을 내밀려고 막 하시니까 본인이 이제 뒷수습을 이제 정리를 다 할 능력이 이제 되니까 저러시겠거니 생각을 솔직히 했었고 본인은 근데 이게 홍보가 엄청나게 많이 될 것이다. 이게 어쨌든 전국 방송이잖아요. 어디 갔을 때 누가 저 사람 나온 사람이라면서 막 수근수근 하더라면서 되게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가서 돈 얼마 받으셨어요? 그때 일당을 15만 원을 쳐주신다 했거든요. 여기는 머니까 15만 원을 쳐주시겠다 하더라고요. 받으셨어요? 아니요. 아이고. 작업을 했어요. 방송국에서 이게 돈이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우리는 왜 방송국에서는 벌써 돈이 지불됐을 텐데 왜 돈이 안 나오냐고 이러니까 아 지금 계산 중이라 하는데 회사 전화번호가 제 전화로 착신이 돼 있었거든요. 김 대표 어디 갔어? 이러고 문자가 와서 내 돈 내놓으라고 해. 좀 전해줘. 아이고. 월급뿐 아니라 복잡한 채무 관계에 시달렸다는 희원 씨는 결국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유. 복사기가 들어갔어요. 큰 거요. 이게 미지급이 좀 많았어요. 어쩌면 지금 미술관 300 가까이 하면 있을 거예요. 여기저기에. 저희가 대관료를 못 받은 게 있긴 있어요. 넣어주시기로 언제까지 하셨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죠. 사실 임대료를 못 받은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3년 정도 되겠네요. 쉽게 말해서 돈을 거의 못 받았어요. 아니 끊이지가 않는데요? 저희는 7개월, 8개월 동안에 그냥 거의 무상으로 다 했다 보시면 돼요, 거의 다.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10만 원 받을 게 있으면 1, 2만 원씩 주면서 이제 사기죄는 벗어나는. 이게 돈을 아예 안 줘야 사기죄인 건데 그렇게 일부 주면은 그렇죠, 일부 그렇죠. 변상이 된 거니까. 예, 그런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취재 중 확보한 계약서. 그런데 김 씨가 회사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도 다른 사람이 대표였습니다. 에? 이 사람은 대체 누굴까?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 이름이 있으니까 이분은 누군데요? 하니까 내 조카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친구 만났을 때도 조카 맞아요 이러니까 맞대요. 계약서에 있는 주소지로 찾아가 봤습니다. 김 대표 만날 수 있을까요? 계십니까? 참. 회사 앞으로 온 각종 우편물이 확인되었지만 김 대표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김 대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김 대표의 브레인이었다는 그는 강렬했던 첫인상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여성 기업인으로서 굉장히 프론티어 같고 본받을 게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김 대표를 적극적으로 도운 정훈 씨. 출연했던 방송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도 직접 기획했다고 합니다. 추억을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과감하게 버릴 거. 정말 그 사업 자체는 좋은 마음으로 저희들이 기획을 했었고, 그 사업에 수고하셨던 분들에게 그 이익이 고루 돌아갔다라면, 계획된 대로 돌아갔다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김 대표한테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몇 명 정도 되고 전체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10여 명 이상은 좋게 될 것 같고, 확인됩니다. 예, 금액만 언뜻 해도 3억 이상은 될 것 같거든요. 아이고. 많다. 다수의 피의자들은 김 대표가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고 더 신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정훈 씨는 이 모든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이제 이런 문제들이 불거져가지고 PD님이나 이런 분들이 통화가 우연이 돼서 몰랐다라고, 그런 분이 공영방송에 나오면 안 되니 이제 재방송이라든지 방송 재가공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 예. 제작진은 김 대표를 취재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 사이버 대학 사이트에서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 교수님이라고요? 에? 안녕하십니까. 정리수납 전문가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진행할 김입니다. 가정에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질 건강한 재료들을 넣어 수납하는 김 대표의 강의 동영상을 직접 만들었다는 제작사 대표를 만났습니다. 야, 굉장히 열심히 사는구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니고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김 대표가 추진하는 정리 사업의 비전을 봤다는 상훈 씨. 100평에 살 줄은 몰랐습니다. 야. 거기 좀 비싼 데인가요? 저 일단 평수도 있지만은 뷰도 좋고. 해운대네요. 엄청 비싸요, 저 동네 집값이. 비싼 동네인데요. 이게 집입니다. 본인 집 주방입니다. 아 세트장이 아니라요? 와. 총 20편의 온라인 강의를 제작하기로 한 상훈 씨. 일정을 맞추기 위해 다른 일을 미뤄가며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제작을 하려니까 비용이 편당 3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나왔어요. 그럼 20편은 6천만 원이잖아요.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좋다, 우리 뭐 같이 맺어졌으니까 내가 편당 100만 원에 제작을 해줄게. 그런데 상훈 씨는 김 대표가 준비해온 자료들을 확인하고 참 난감했다고 합니다. 무슨 문제였을까요? 전문가가 아니라는 게 느껴지는 게 이거 가지고는 강의를 못 만든다. 자료를 찾아라. 계약을 했어요. 계약서를 우리 김 대표랑 쓴 겁니다. 계약서도 있네요. 최선을 다해 영상을 제작했던 상훈 씨. 그런데 그 역시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한데요, 진짜. 그러면 그 이후에 받은 돈은 선선히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요. 쉽게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정산을 해보니까 1,몇백만 원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가 이제 1,0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거죠. 1년이 지나도 계속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는 김 대표. 도리어 촬영을 도와달라는 부탁까지 했다는데요. 내가 감독님한테 어떻게든 조금씩 갚겠다. 변제를 하겠다. 대신에 날 좀 도와달라. 프로젝트 새 출발. 우리 정리의 달인분을 모셨습니다. 나머지 돈을 받기 위해 상훈 씨는 김 대표를 한 번 더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상훈 씨네요. 현장에 있었네요. 그 어르신들도 있는데 현장에 가서 너무나 열심히 해주세요. 군소리 한마디 없이.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반말하고 찍찍하고 명령조로 얘기하고 툴툴거리고 툭 치면서 말 좀 곱게 하라고. 방송이라고. 그러니까 야, 이거 보라. 참 희한한 사람이네. 이분들 때문에 돈을 벌어먹고 있는데 또 직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참 인생이 바닥이다. 김 대표는 자신의 사업을 끊임없이 확장하려 했습니다. 김 대표와 함께 사업을 준비했던 구철 씨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편수대에서 왔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제가 첫 교육을 받았던 데가 그 언론사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았었어요. 자기가 아시는 분이 여기에 사장님인데 대표님이신데 우리를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특별히 이렇게 해주신 거고. 지역 언론사 대표와 친분이 깊었던 김 대표. 그녀는 매체를 가리지 않고 자신을 노출시켰습니다. 허트러진 집이 정리가 됨으로써 가족관계 또는 가족의 유대관계도 좋아지고 또는 삶이 쾌적하게 바뀌고 내 머리가 또는 나의 정신이 맑아지는 정신적 치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에 관련해서 같이 일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선생님이 먼저 제안하셨어요. 네네네. 네. 왼쪽에 거가 해운대. 네. 오른쪽 거는 부산 진구. 이 16개 부의 지점장 중에 제가 데리고 온 지점장만 거의 한 6명이 돼요. 자신의 사업이 번창할 거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김 대표. 그녀는 부산 전역에서 투자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를 시켜달라. 막 이렇게 몸 터치도 하고 이러길래 제가 주의를 엄청 시켰어요. 섣불리 그런 행동도 하지 말고 말도 아끼고. 근데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후원금을 좀 어떻게 해달라. 또 뭐 어떻게 해달라. 구철 씨는 김 대표로 인해 자신의 소중한 인간관계마저 잃었다고 합니다. 다른 쪽에서 평판이 안 좋다는 게 귀에 들려온 거죠. 김 대표 이야기를 한 적도 없는데 걔 사자 아니냐? 그 말을 먼저 툭 던지시길래 뜨끔한 거죠. 저도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제가 이제 소속돼 있는 단체들 그쪽에서 좀 망신 아닌 망신을 많이 당했었죠. 아휴, 너무너무 속상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김 대표. 그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진짜. 김 대표가 창립한 협회에 입간판을 찾은 제작진. 하지만 사무실은 불도 꺼져 있고 문도 잠겨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김 대표의 딸에게 연락해봤습니다. MBC 실화탐사대의 이충근 PD라고 합니다.
지금 어머니 관련해서 저희 취재하고 있어갖고 김 대표님 취재하고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전 처음 듣는 소리라. 그러시구나. 어머니는 혹시 어디 가서 만나뵐 수 있을까요? 갑자기 곤란해가지고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지금 님은 혹시 좀 만나 뵙고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최대한 저 말고 어머니한테 연락드리는 것 쪽으로 해주세요. 왜요? 여기 대표로 되어 있으신데.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로 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네. 결국 모든 키는 김 대표가 주고 있습니다. 김 대표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임금을 못 받고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는 제보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취재 중에 있거든요. 대표님은 어떤 입장이신지 좀 듣고 싶어서요. 이거를 방송으로 낸다고요? 네, 저희 실화탐사대에서 지금 방송 예정입니다. 그래도 기업이 일은 열심히 하고 있고요. 누구나 지금도 코로나 이후로 다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오래된 게 아니고 또 지금 이제 조금 회사가 나아지면서 그게 또 갭이 좁아지고 또 성실하게 주면서 양해도 구하고 그분들하고 연결도 하고 있고 그렇게도 하고 있는데도 이 사건이 발생을 했단 말입니까? 그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건 맞다 아니다를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며칠 뒤 김 대표를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 맞는데요. 나왔네요. 무슨 이야기 할지 궁금한데요. 밀리기 시작한 작년 아마 중순부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벌써 1년 된 건데요. 저희가 계속 어려웠을 시간입니다. 일 먼저 가고 선생님도 급여 주고. 지금 1년 넘게 월급 못 주시고. 예, 우리 여직원을 조금 뒤로 미뤘었습니다. 1년 그리고 월급을 안 주셨다는 게. PD님 그리고 아니 잠시만요. 월급은 기본은 아닌 거 맞습니다. 대표님 월급은 그 월에 일했으면 좋을 맞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이번 달부터 변체 시작하고 다음 달과 그 다음 달은 저희가 일해놓은 부분에 이제 금액들이 나옵니다. 작년보다는 좀 나아지고 있고 해서 제가 9월로 정리를 할 것입니다. 작업을 했어요. 방송국에서 이게 돈이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우리는 왜 방송국에서는 벌써 돈이 지불됐을 텐데 왜 돈이 안 나오냐고 이러니까 지금 계산 중이라 하는데 그분들한테는 그 일당 다 주셨어요? 네, 주셨습니다. 그분 중에 못 받았던 분도 계시거든요. 누구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선생님이었었는데 선생님 취급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3일치인가가 지금 남아있고 전부 다 지급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치가 남아있잖아요. 30만 원 정도인데 제가 여쭤봤을 때는 다 지급했다고 했는데 지금 한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말씀이 또 바뀌시잖아요. 지금. 직원들 말고 업체들한테도 돈 못 주신 거. 자, 어떤 업체입니까? 어디 못 주셨어요? 저는 업체는 지원을 늦더라도 전 지급을 다 했습니다. 못 받은 곳이 어떤 업체입니까? 모르면 가르쳐 주십시오. 평생 교육. 교육비. 그건 제가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못 줬습니다. 예. 아직 못 줬습니다. 그 대관료 얼마? 대관료입니다. 얼마 내주셨어요? 350 정도 알고 있습니다. 다 기억하시네요. 근데 네. 아이고 정말. 김 대표는 방송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지급하는 게 맞는 건 맞습니다. 못 지급했지만 상황이 안 될 때는 저도 죄송하면서 양해를 구하면서 일을 해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기업이 아예 여유가 좋아서 뒷자금이 많아서 주면 이런 문제도 없지 않겠습니까만은 저는 그래도 어렵다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고 성실하게 그분들이 힘드실 줄 알지만 차츰차츰 양해 구하면서 변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